안녕하십니까. 공부 잘 되시죠? 네. 묻지 마. 공부하시는 분들한테 제일 듣기 싫은 소리가 뭐냐 그러면 역시 공부 잘 되냐? 네, 그 소리가 제일 듣기 싫었던 것 같아요. 저도 생각이 나면. 자, 그런 의미에서 우리 지난주에 배웠던 거 잠깐 한번 설명드릴게요. 그래서 우리 지난주에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들어갔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을 정리할 때는 크게 부동산 등과 뭐로 구분하고요? 주식 등으로. 그냥 눈을 생각하세요. 눈 감으시고. 조는 거 아니야? 예, 또 아주 찬스 그러는 분이 계시는데. 그래서 크게 부동산 등과 주식 등으로 구분하고요. 그렇죠? 부동산은 다시 실물자산은 부동산, 부동산에 관한 권리, 기타 자산 세 가지로 구분했죠? 자, 이때 시험에서 잘 나오는 건 바로 부동산에 관한 권리와 기타 자산이다. 그런데 부동산에 관한 권리는 지난번에 나왔다. 이번에 새로 나온다면은 역시 기타 자산 쪽에서 나올 가능성이 높다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특히 부동산에 관한 권리는 사용수익에 관한 권리로서 뭐 지상권, 전세권, 등기된 부동산, 임차권만이 과세 대상으로 열거되어 있기 때문에 여기에 소득세법에 열거되어 있지 않은 지역권이라든지 미등기된 부동산 임차권은 과세 대상이다 아니다라고 말씀드렸고요. 자, 그 다음에 우리가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로서 건축물이 완성이 될 때 건축물과 부수 토지를 취득할 수 있는 권리로서 아파트 당첨권, 재개발, 재건축 조합원 입주권 했죠. 특히 이때 아파트 당첨권은 주택수와 관련이 있지만 없지만 이 재개발, 재건축 조합원 입주권은 어디에 포함하라? 주택수에 포함하라 라고 말씀드렸어요. 자, 그리고 채권 중에서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이 되는 게 있었으니 그게 바로 뭐다? 토지상한채권, 주택상한채권이라는 현물상한채권이다. 따라서 일반 국민주택채권이라든지 토지개발채권 등 금정상한채권은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이다 아니다 라고 말씀드렸고요. 그 다음에 부동산 매매 계획을 체결하고 계약금만 지급한 상태에서 양도하는 권리도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이다 라고 말씀드렸고요. 자, 그 다음에 기타 자산에서 두 가지가 제일 중요하다는데 첫째가 바로 사업용 고정자산과 함께 양도는 영업권. 그래서 영업권이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이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뭐와 함께 양도된다? 사업용 고정자산과 함께 양도. 요 문구가 있으면 과세 대상이요. 요 문구가 없이 그냥 단순한 영업권만에 양도할 때는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에서 제외된다 그랬죠. 자, 그 다음에 일정한 시설물 이용 회원권, 뭐 골프회원권, 콘도미니엄권 이런 걸 생각하시면 됩니다라고 말씀드렸고요. 자, 그 다음에 우리 양도의 개념에서 양도에 대한 의의와 그 다음에 양도로 보는 경우와 양도로 보지, 여기는 아직 안 들어갔죠. 양도로 안 보는 경우는. 그래서 양도소득세에서 말하는 양도로서는 자산에 대한 등기나 등록 등과는 관계시 없이 그 자산이 매매라든지 교환이라든지 법인의 현물 출자라든지 대물 변제라든지 등으로 인해서 자산이 사실상 이전되되 반드시 무슨 양도된다? 유상양도다. 이 조건을 충족하면 양도로 보는 것이고 이 요건을 하나라도 충족을 못하면 양도로 본다 안 본다 하라고 했죠. 그래서 가장 전적인 일반적인 양도가 바로 매매, 교환, 법인의 현물 출자, 대물 변제라든지 부동산에 대한 물납이라든지 또는 공익사업장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대한 협의 배수나 수령이라든지 또는 경매나 공매로 인한 소유권 이전, 양도로 본다 안 본다? 본다. 가장 전형적인 형태였죠. 그 다음에 양도로 보는 특수한 거라서 바로 뭐가 나왔다 여러분? 부담부 증여. 아주 중요하다고 그랬죠. 제일 중요하다고 그랬어. 자, 그럼 부담부 증여라는 것은 증여자의 채무를 수증자가 인수하는 조건부 증여를 말한다고 그랬죠. 그래서 이때에 이러한 부담부 증여가 있게 되면 원칙 수증자의 채무 인수액은 유상, 무상, 유상. 따라서 이 부분은 뭘로 과세가 되고 양도소득세로 과세하고 이렇게 남의 빚을 떠안은 이것들은 증여 당시 재산가에서 이 채무 인수액을 빼도 남는 게 있으니까 없으니까 있으니까 이게 무슨 양도고 무상양도. 요거는 뭐로 과세한다? 증여세로 과세합니다 그랬죠. 다만 이 부담부 증여 당사자가 배우자나 직계 좀비 속간일 때는 이때는 채무를 인수하지 않는 걸로 추정한다. 채무를 인수하지 않는 걸로 추정하겠다는 단순 증여로 추정해서 뭐로 때리겠다? 전액 증여세로 때리겠다. 그런데 주의할 사항이 있다. 추정 규정이라는 것은 반증의 제시를 허용한다 안 한다? 한다. 따라서 배우자나 직계 좀비 속간의 부담부 증여를 하더라도 채무 인수했습니다라는 사실을 뭐하면 증명하면 입증하면 이때는 다시 부담부 증여가 됩니다. 그렇죠? 그러면 강남 아줌마가 부담부 증여를 좋아하는 이유는 뭐다? 단순 증여일 때보다는 부담부 증여가 어떻게 하니까? 적어지니까. 그래서 증여를 하더라도 어디로 가겠다는 얘기 여러분? 부담부 증여로 가겠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했던 것이 바로 이제 이혼 위자료죠. 아주 강조했죠. 언제 써먹을지 모른다. 잘 정리해둬라. 그래서
특히 세법에서 가장 중요한 세테크 수단이 되는 것이 바로 이혼이다. 그래서 이혼하는 과정에서 재산 이전 형태가 두 가지가 있는데 첫째가 위자료 지급과 두 번째가 부부 공유 재산의 분할이 있었다. 이때 이혼 위자료를 금전을 지급하면 과세가 되는데 안 되는데? 안 되는데. 요게 제일 중요한 세테크라고 그랬죠. 그래서 이혼을 하기 전에 세테크와 이혼을 하는 과정에서 세테크가 다르다 그랬어요. 오시면은 개인적으로 상담해 드립니다. 단 자문료는 나갑니다. 게시판에 이런 글을 올리신 분이 있어요. 이혼을 조장하는 거냐? 아닙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이혼 위자료를 금전으로 지급하면 과세 문제가 있는데 없는데? 없는데 문제는 이 이혼 위자료의 금전 지급에 가름하여 뭘로 넘겨주면 부동산의 소유권을 이전해주면 이건 뭐가 되기 때문에 대물변제. 따라서 이때는 양도를 본다 안 본다? 본다. 다만 이때 소유권을 이전해준 부동산이 1세대 1주택으로서 2년 이상 보유라는 비과세 요건을 충족하면 양도를 본다 안 본다? 안 본다라고 말씀했죠. 그 다음에 부부 공유 재산의 분할. 이혼을 하는 과정에서 민법에 따라서 부부 공유 재산을 분할할 때는 이거는 단순한 공유권의 분할로 보기 때문에 양도를 본다 안 본다? 안 본다라고 말씀했죠. 여기까지 했어요. 맞나요? 예. 자, 눈 뜨시고요. 아주 그냥 자리를 잡는 사람이 있어 그냥. 스키 잘 됐다 하면서 그냥. 자, 갑시다. 오늘 진도. 양도로 보지 않는 경우인가요? 286쪽이죠? 맞죠? 예, 286쪽 들어갔습니다. 자, 양도로 보지 않는 것에서 여러분 세 가지가 제일 중요합니다. 세 가지가 제일 중요합니다. 그래서 첫째, 바로 거기 양가로 1번이야. 동그라미 1번이죠. 도시개발법이나 그 밖의 법률에 따른 밑줄, 환기 처분으로 지목 또는 지번의 변경, 밑줄 하나. 보류지 충당, 밑줄 하나. 그래서 밑줄 두 개가 쳐야 됩니다. 밑줄 칠하면 칠한 부분만 딱딱 끊어서 치셔야 돼요, 여러분. 냅다 한 줄로 다 쳐놔갖고. 왜 이렇게 다 치셨어요? 그랬더니 네가 치라고 그랬잖아. 아니야. 나는 딱딱 끊어서 치라고 그랬단 말이야. 자, 그러면 여러분 환지 처분으로 인한 지목 또는 지번의 변경은 이건 여러분 공법, 도시개발법 등을 배우셨어야 됩니다. 거기서 배우신 내용이 있어야만 이해가 되는데 어쨌거나 환지 처분으로 인한 지목 또는 지번의 변경 밑줄 치셨습니까? 사실상 요거는 뭐에 해당하죠, 여러분? 환지 처분 안 배우셨어요? 도시개발법에서 배우실 텐데요. 도시개발 사업하면서 환지 무슨 방식으로 한다고 해서 사업을 환지 방식. 환지 방식이라는 건 뭐예요, 여러분? 종전 토지 넘겨주고 새로운 토지 받겠다는 얘기죠. 공공사업이 끝난 다음에 그러면 종전 토지 넘겨주고 새로운 토지 받았으니까 뭐야? 사실상 주고 받았잖아. 새로운 걸로 뭐야? 예, 교환이죠. 아주 조심스럽게 말씀하시네요. 교환? 아, 참네. 교환. 적으세요. 사실상 교환이죠. 사실상 교환. 그 다음에 보류지 충당. 요거는 뭐죠? 사실상? 보류지가 뭔지를 알죠? 일종의 채비로서 우리 세법은 채비자하고 보류자하고 묶어넣어서 정리하는데 공공사업을 수행하게 되면 공공사업 비용이 발생하죠? 그러면 공공사업이 발생하니까 그거를 수익자 부담의 원칙에 따라서 종전 토지 소유자가 사업 비용의 일부를 부담해야 되는 거죠. 그런데 돈이 있은 깨로 없은 깨로 없은 깨로 그 공공사업이 완료된 후에 새로운 토지의 일부를 공공사업 시행자에게 넘겨주는 게 바로 뭐예요, 여러분? 그게 보류지 충당이죠. 그러니까 일종의 뭐죠, 여러분? 금전 사업병의 금전 지급에 가름하여 종전 토지 소유권의 일부를 공공사업 시행자에게 떠넘겨줬으니까 뭐야 이거는? 돈으로 줄 걸 대신 내가 갖고 있던 토지 일부를 넘겨줬단 말이야. 대물변제죠. 대물변제. 그러면 교환이나 대물변제는 전형적인 무슨 양도인데 유상양도이지만 결론 낼게요. 소득세법상 환지 처분 시점에서는 양도로 본다 안 본다? 안 본다 그 얘기 여러분. 그러니까 이건 원래는 과세를 해야 되지만 실제 환지 처분 시점에서는 토지의 매각에 따른 돈이 들어온 게 있은 깨로 없은 깨로? 없은 깨로. 일단 요 시점에서는 과세를 하겠다 안 하겠다? 안 하겠다 그 얘기 여러분. 그래서 결론 낼게요. 환지 처분이나 지목이나 지번의 변경이나 보류지 충당 결론 냅시다. 양도로 본다 안 본다? 안 본다. 꼭 기억해 두셔야 돼요. 양도로 보지 않는 대표 선수입니다. 국대야. 우리 동네도 그 저기 뭡니까? 아, 그게 뭐지?
내가 좋아하는 건데. 순대인가? 죄송합니다. 없었던 걸로 할게요. 그냥. 뭐였더라? 비슷한 거. 순대인가? 막창? 아주 막 가자 그래. 네, 죄송합니다. 없었던 걸로 할게요. 자, 그래서 여러분 어쨌거나 양도로 보지 않는 대표 선서가 바로 뭐다 여러분? 환지 처분으로 인한 지목 또는 지번의 변경 또는 보류지 충당. 혹시 이런 개념을 잘 모르시겠다. 그러면 여러분 288쪽부터 보시면은 양도의 개념의 내용을 제가 한 땀 한 땀 수노와 그림으로 쭉 표시했어요. 그죠? 네, 그래서 291쪽에 보시면 환지 처분에 대한 개념을 제가 쭉 설명드렸어요. 그래서 집에 가서 양도의 개념을 잘 못 알아듣겠다 하시는 분은 한번 그림을 보시면서 제가 설명한 내용을 보시면은 충분히 이해가 될 거라 생각하고요. 자, 다시 286쪽 결론 냅시다. 환지 처분으로 인한 지목이나 지번의 변경 또는 보류지 충당은 양도로 본다 안 본다? 안 본다. 자, 그 다음에 동그라미 2번 봅시다. 올해 2015년도 개정된 사항이죠. 2번 동그라미 2번 286조. 그래서 여기는 수정표 나갔죠? 예, 그래서 한번 같이 보죠. 동그라미 2번 토지의 경계를 변경하기 위해서 측량, 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토지의 분할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과 절차로 하는 토지의 교환. 이때는 양도로 본다 안 본다? 안 본다 그 얘기예요. 그렇죠? 다시 한번 2번 토지의 경계를 변경해서 측량, 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에 따른 토지의 분할 등 대통령으로 정하는 방법과 절차로 인한 토지의 교환일 때는 양도로 본다 안 본다? 안 본다. 근데 그 요건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이 우리 책에는 기업과 니은인데 요게 당초 정부의 개정안과 바뀌었기 때문에 수정표로 나갔죠. 그렇죠? 예. 그래서 그거 한번 좀 봐주시고요. 그래서 결론 첫 번째 측량, 수로 및 지적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토지의 분할 등이 이루어져야 된다. 둘째, 제일 중요한 거죠. 뭐죠 여러분? 분할된 토지의 전체 면적의 분할 전 토지의 전체 면적의 몇 프로를? 20%를 초과하지 않아야 된다. 그래서 몇 가지 조건을 충족한? 두 가지 조건을 충족한 이 토지의 분할에 따른 교환은 양도로 보겠다 안 보겠다? 안 보겠다. 그래서 여기서 만약에 얘가 당장 올해 제가 볼 때는 시험에 나올 만한 만큼 문제화하기는 좋지는 않습니다만 나온다면 니은이 중요하죠. 니은이 중요합니다. 출전이 근데 쓰는 것은 분할된 토지 면적이 분할 전 토지 전체 면적의 몇 프로를? 20% 동그라미 20%를 초과해서는 안 된다 그 얘기죠. (20% 초과하면 된다고 안 된다고? 안 된다고. 예, 그래서 제일 중요한 포인트는 거기입니다. 그럼 확인하시고요. 자, 그래서 일단은 우리 양도로 보지 않는 경우 좀 다시 한번 정리합시다.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것이 환지 처분이 있죠. 예. 로 인한 지목이나 지번의 변경 또는 뭐 보류지 충당.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갑시다. 우리 양도담보 갑시다. 양도담보. 자, 역시 두 번째로 중요한 겁니다. 양도담보는 것은 책에 나와 있는 것처럼 금전 등을 차입하는 과정에서 채무자가 채무의 변제를 담보하기 위해서 채무자 소유 부동산 등을 누구에게? 채권자에게 넘겨주는 걸 우리 바로 뭐란다 여러분? 양도담보라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요 담보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요 양도담보는 담보 제공에 따른 적어놓으십시오. 요거는 양도담보 계약 체결에 따른 소유권 이전일 때에 그거는 단순한 담보 제공에 따른 사실상 이전, 형식상 이전이다 그 얘기입니다. 자, 우리 양도로 보기 위해서는 무슨 양도해야 된다? 사실상 이전해야 되는 거죠. 양도로 보려면 무슨 이전해야 된다? 사실상. 근데 여러분 얘는 사실상이 아니라 뭐다고 여러분? 형식상이다고 형식상. 그렇기 때문에 양도로 본다 안 본다? 안 본다. 소유권이 넘어가긴 넘어갔어. 누구한테 넘어갔어?
채무자나 부동산 소유자로부터 누구한테 넘어가세요? 채권자. 그러니까 요 양도담보는 두 가지가 나오는 거죠. 자, 첫째, 금전을 차입할 때. 그러니까 요거는 계약상 어떤 계약이 되는 거죠? 돈을 빌려 또 어떤 계약을 체결해요, 여러분? 돈을 빌려 때 은행 등 채권자와 채무자 간의 계약을 체결해야 되겠죠? 그게 바로 뭐예요, 여러분? 금전소비대차 계약을 체결하죠? 소비대차가 뭔지 아시죠? 사용대차가 뭔지 아시고 그 다음에 소비대차의 목적물이 뭐다는 얘기야? 금전. 돈을 빌려고 나중에 일정한 길이 되면 동종, 동질, 동량으로 반하는 게 바로 뭐예요, 여러분? 소비대차 계약이죠? 사용대차는 빌려왔던 거 그걸 목적물로 그대로 반환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바로 사용대차의 대표적인 것이 임대차 생각하시면 되는 거고 소비대차는 뭐야? 금전. 그래서 금전소비대차죠. 그러면 금전소비대차니까 당사자는 누가 나오는 거죠, 여러분? 금전소비대차 계약의 당사자는 누구야? 채권자와 채무자죠. 돈을 빌려주는 사람과 돈을 빌리는 사람이잖아요, 여러분. 너무 어려운 말을 사용하나요, 제가? 아닌데? 여러분 민법에서 다 배우시는 건데. 자, 어쨌거나 채권자로부터 채무자가 돈을 빌려는 거야. 야, 친구야. 내가 오늘 갑자기 돈이 딸린다. 그럴 수 있어, 없어? 있잖아요, 여러분. 우리 인생 살다 보면은 잠시 일시적 자금이 막히는 경우가 있잖아. 친구가 돈 좀 빌려줘라. 아이. 그래, 얼마? 그랬더니 5만 원만. 그래. 그래서 5만 원 빌려달라니까 빌려주겠대요. 그 대신 친구야, 내가 너를 못 믿는 게 아니라 돈을 못 믿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돈을 5만 원 확실히 갚겠다라는 증표로서 담보를 제공하래. 스키. 그래. 아이씨, 그거 뭐 5만 원 빌리면서 담보 제공 못해. 그래서 이 채무자가 가지고 있던 또는 제3자가 가지고 있던 부동산을 의 소유권을 누구한테 넘겨주는 거야, 여러분? 채권자한테 넘겨주는 거죠? 그래, 친구야. 그럼 내 부동산 네가 일단 맡아놔. 그래서 내가 훗날 뭐가 되면 상한일이 도래가 돼서 상한을 하면 내가 뭐 하는 거고? 되찾아 오는 거고. 내가 돈을 못 갚으면 네가 이 소유권을 넘겨준 부동산을 뭐해서? 처분해서 그 처분한 매각대금을 가지고 채권 채무 청산하자. 그 얘기죠. 이게 바로 뭐예요, 여러분? 양도담보야. 그러니까 결론은 돈을 빌려오는데 담보로 내가 가지고 있던 부동산의 소유권을 누구한테 넘겨줬어? 채권자한테 넘겨준 거다는 얘기야. 그럼 이때 채무자 등 소유의 부동산이 누구한테 넘어갔는데? 채권자한테 넘어갔는데 이때 이 소유권 이전은 매각에 따른 사실상 이전이 아니라 무슨 목적으로? 담보 제공 목적으로 단순히 명의만 누구한테 넘겨놨을 뿐이야. 채권자한테 맡겨놓은 거야. 맡겨놓은 거죠. 그럼 어쨌거나 등기부사에는 소유권이 채무자로부터 누구한테 넘어갔어? 채권자. 등기 원인은 뭐라고 돼 있어? 담보 제공했다는 형식적 이전 또는 뭐 양도 담보 계약 체결했다는 소유권 이전 등기 원인이 나오겠죠. 그러면 이때 명의가 채권자한테 넘어간 건 사실상 이전이 아니라 뭐니까? 형식상 이전이니까 이때의 그 형식상 이전인 양도 담보 계약 체결했다는 소유권 이전은 양도로 본다 안 본다? 안 본다 그 얘기 여러분. 이해되셨죠? 여기까지 이해되셨죠? 네. 이게 첫 번째. 그래서 양도 담보 계약 체결에 따른 소유권 이전 양도로 보냐 안 보냐? 그러면 이때는 여러분은 아니다. 양도로 본다 안 본다? 안 본다. 안 보는 이유는 뭐다? 담보 제공했다는 사실상 이전이니까 형식상 이전이니까 형식상 이전이니까. 그러니까 출제는 여기를 물어볼 수도 있고요. 자, 여기를 물어볼 수도 있어요. 상한일이 도래가 됐다. 상한일이 도래됐다. 그래서 이때 상한을 했대. 돈을 갚았대요, 여러분. 돈을 갚았대. 돈을 갚았으니까 채무 사유가 어떻게 되는 거고? 채무 사유가 소멸되는 거죠. 소멸되니까 채무자가 맡겼던 거 되찾아와야 돼, 안 찾아와야 돼? 찾아와야죠. 안 찾아오신 분은 저한테 말씀 좀 해주세요. 그래서 다시 누구로부터 누구한테 넘어온다? 채권자로부터 누구한테 온다 다시? 채무자한테 다시 돌아온다는 얘기죠. 그럼 이때 이 소유권 환원 양도로 본다 안 본다?
안 본다. 갈 때 양도를 안 봤으니까 올 때도 양도를 본다 안 본다? 안 본다. 대체적으로 맡겼던 거. 이해되셨죠? 예. 자, 그런데 이럴 수도 있죠. 상한일에 상한을 못했답니다, 여러분. 돈 못 갚았대. 그러면 채무 불이행을 말하는 거죠? 채무 불이행이니까 돈을 못 갚았으니까 저 부동산 누구한테 넘어가는가? 채권자에게 넘어가는 거죠. 그렇죠? 채무 변제되는 거죠. 불이행으로 인해서 담보 제공한 부동산을 넘겨준 거죠. 그러니까 이때는 사실상 뭐예요, 여러분? 대물 변제당하는 거죠. 대물 변제. 돈 5만 원 대신 뭐 넘겨줬다고? 부동산. 그러면 대물 변제니까 이때는 양도로 본다고요, 안 본다고요? 이때는 양도로 본다고요. 그래서 이거를 물어볼 수도 있고요.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무조건 양도담보계약체결에 따른 소유권 이전으로 나왔을 때 1번과 그 양도담보계약 체결 후 상한일에 채무를 이행했을 때와 그 다음에 채무를 이행하지 못함으로 해서 변제 충당됐을 때 이 세 가지를 구분해서 여러분이 답을 고르셔야 한다 그 얘기입니다. 구분되시나요? 예. 자, 그러면 우리 책을 가지고 한번 확인합시다. 286쪽 보세요. 맨 밑에 양가래 2번. 채무자가 채무의 변제를 담보하기 위해 자산을 양도한 경우 밑줄. 요게 바로 양도담보에 대한 정의죠. 우리 소득세법에서 양도담보에 대한 정의를 이렇게 내리고 있는 거죠. 채무자가 채무의 변제를 담보하기 위하여 자산을 누구한테? 채권자에게 양도한 경우죠. 그러면 이때 이 양도는 사실상 이전이니까 형식상 이전이니까 형식상 이전이니까 이 시점에서 양도를 보겠다 안 보겠다? 안 보겠다. 다만 이 소유권 이전이 담보계약 체결에 따른 소유권 이전이라는 것을 관할 세무서장이 확인할 수 있게끔 다음의 요건을 갖춘 그 다음의 요건이 바로 여러분 그 밑에는 동그라미 1번, 2번, 3번을 말하는 거야. 이 세 가지 요건을 충족한 계약서 사본을 언제까지? 확정신고에 신고서에 첨부해서 신고하면 이때는 양도로 본다 안 본다? 안 본다 그 얘기 여러분. 그러면 그때 동그라미 1, 2, 3 이 세 가지 요건은 외우실 필요는 없어요. 저 외울 필요는 없다. 이러한 요건을 충족한 계약서 사본을 제출하면 된다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1번 그냥 눈으로만 보세요. 당사자 간에 채무의 변제를 담보하기 위해서 양도한다는 의사표시가 적혀 있어야 된다는 거. 둘째, 해당 재산을 계속해서 누가? 채무자가 원래대로 뭐 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용, 수익해야 된다는 얘기죠. 셋째, 원금 이율, 변제기간, 변제 방법 등 금전 소비대차 계약에 관한 내용이 있어야 한다. 이 세 가지 조건을 충족한 양도담보 계약 체결은 소유권 이전은 양도로 본다 안 본다? 안 본다. 결론. 자, 그런데 단서 봅시다. 다만 단서 나오네. 단서 잘 보셔야 돼요. 이러한 양도담보 계약을 체결한 후 밑줄 위 법정 요건 세 가지를 위배했거나 요게 첫 번째나 법정 요건의 위배. 지금 1, 2, 3 봤죠? 그 조건을 뭐 했거나 위배했거나. 자, 시험을 잘 나는 거 이거. 밑줄 채무 불이행으로 인하여 이게 조건이야. 채무 불이행으로 인하여 해당 자산을 변제 뭐 했대? 충당했대. 아, 그러면 여러분이 이 해당 채무 불이행으로 해당 자산을 변제 충당했다는 것은 딱 뭐가 떠올라야 돼요, 여러분? 대물 변제. 대물 변제니까 이때는 양도로 본다 안 본다? 본다. 그래서 거기 이런 말 있죠. 대물 변제 충당하는 때는 그때에 동그라미 그때에 뭐 한 거를 본다? 양도한 걸 본다 그입니다. 여기서 그때는 언제냐는 얘기야. 이때 돈을 빌려올 때냐? 돈을 빌려 때 넘긴 걸로 볼 거냐? 상한일에 넘긴 걸로 볼 거냐? 상한일 다음 날에 양도한 걸로 볼 거냐? 그 얘기 여러분. 그때는 상한일 다음 날입니다. 상한일 다음 날에 양도한 걸로 봅니다. 소유권은 언제 넘어갔지만 금전을 차입할 때 넘어갔지만 이때 양도로 보는 것이 아니라 채무 불이행으로 인한 변제 충당에 따른 양도는 상한일 다음 날이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상한일까지는 뭐가 존재하는 거죠? 기한의 이익이 있는 거죠. 민법에서 기한의 이익 들으셨나요? 예. 기한의 이익은 채권자의 이익이야? 채무자의 이익이야?
아주 점점 교묘해져가요. 채권자의 이익이야, 채무자의 이익이야, 기한의 이익은. 뭐라고? 기한의 이익은 채무자의 이익입니다. 그래서 상한일이 도래가 되기 전까지는 채무이행 청구를 받지 않을 수 있는 권리가 바로 뭐예요, 여러분? 한마디로 기한의 이익이죠. 나는 그날에만, 요 날에만 갚으면 되는 거죠. 이전에 돈을 갚으라 라고 청구할 수 있어, 없어? 채무자한테 없어. 이때 약정하겠잖아. 이때 상환하기로. 그러니까 그 전에는 채무이행을 청구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이게 바로 기한의 이익이고, 이때 기한의 이익은 누구의 권리, 여러분? 채무자의 이익, 채무자의 이익이죠. 근데 상한일에 상한했으니까 못했으니까? 못했죠. 그러면 그 다음 날에 뭐 한 걸로 본다? 양도한 걸로 보죠. 그럼 누가 양도한가? 채무자가 요 날에 양도한 걸 보겠다는 얘기야. 그럼 요 날로부터 양도소득세 뭐 해야 된다는 얘기야? 신고해야 된다는 얘기죠. 만약에 이 날에 양도한 걸 보면은 기한이 이미 지나갔죠. 예정 신고기한이 지나갈 수가 있으면은 가산세가 뭐가 되니까 실제 소유권 이전 시점은 언제다, 여러분? 상한일 다음 날.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자, 그래서 결론은 요 1, 2, 3을 구분해서 정리하시기 바라겠습니다. 1, 2, 3야. 그러니까 여러분이 양도 담보 무조건 양도를 본다가 아니라 양도 담보 계약 체결 시점을 물어보는지 상한일에 채무를 이행한 경우를 물어보는 건지 상한일에 채무를 이행하지 못한 경우를 물어보는지를 반드시 확인하셔서 양도로 보는 경우와 양도로 보지 않는 경우를 구분하셔서 정리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됐습니까? 어렵나? 어려운 거 없는데 이 정도 설명하면 다 알아듣는데. 질문하실 때 난 이해가 안 간다. 그러면 이해가 안 되는 부분 특정 부분을 하나 딱 집어서 물어보셔야 되는데 야 다시 설명해봐. 못 알아듣겠다. 야 그러면 이제 사람은 환장하는 거죠. 그림을 그려가면서까지 설명했는데 못 알아들었다. 모르겠다. 그러면은 그 다음에는 내가 이제 어떻게 설명해야 될지 모르는 거야. 이렇게까지 설명했는데. 그러니까 질문할 때는 여기가 이해가 안 된다. 어떻게 특정 부분을 톡 집어서 물어보시면은 거기에 대한 특정한 답을 제시가 될 텐데 다시 설명해봐. 그러면은 환장하는 거야 나는. 자, 됐죠? 됐나요, 여러분? 예. 아, 나 모르겠어. 그러면 집에 가셔서 책에 있는 그림 다시 한번 보시라고. 자, 그 다음에 양가로 3번 갑시다. 기타 양도로 보지 않는 것에서 제일 중요한 게 바로 동그라미 3번입니다. 적으십시오. 공유권의 분할입니다. 동그라미 3번은 뭐예요, 여러분? 공유권의 분할입니다. 공유권의 분할. 민법에서 배우셨죠? 공유권은. 그래서 공동 소유하고 있는 공유권의 뭐다고 여러분? 분할이야, 분할. 뭐야 이게? 공유권의 분할. 자, 민법에 따르면 공유권은 몇 가지 형태로 구성되죠, 여러분? 세 가지 형태죠. 공유, 합유, 총유. 이 세 가지 건데 그러한 공동 소유하고 있다가 뭐 하는 거야, 여러분? 여기는 분할. 분할은 뭐야, 여러분? 찢어지는 거야. 저희 집에서 맨날 듣는 소리예요, 제가. 찢어져 못 살아 내가. 자, 여기 A라는 재산을 갑과 뭐와 을이 뭐하고 있다가 공동 소유하고 있는 거죠. 자, 어떤 실제 있었던 일입니다. 어떤 미모의 아가씨가 와갖고 교수님 저 이번에 결혼해요. 그래서 아이 축하드린다고. 그래서 시험 끝나고 나서 결혼을 할 거대. 아 그래요? 축하해요. 그래서 청첩장 줄 수 있으면 주라 그랬어요. 꼭 간다는 보장은 없지만. 근데 그것 때문에 온 게 아니라 이렇게 상담했어요, 저한테. 제가 신혼을 하면서 남편 될 친구가 어느 정도 주택을 마련할 재원을 준비를 해놨는데 그게 약간 부족하대. 그래서 예를 들어서 5억짜리 아파트를 살려고 그러는데 친구가 준비한 게 한 3억 정도는 준비가 됐는데 2억이 부족한가? 원하고자 하는 주택을. 그래서 자기가 그러면은 뭐 혼순이 이런 거 해가지 말고 그 돈을 주택을 사는데 뭐 하겠다는 얘기야? 보태겠다 그 얘기야. 이해하시죠? 좋지. 뭐 그럴 수도 있지 뭐.
그러면서 얘기를 했더니 이 친구가 뭐냐면 자 그러면 어차피 교수님 내 돈도 들어가는 거 아닙니까? 응. 그랬더니 결론이 이거죠. 단독명의로 하는 게 유리하냐? 공동명의로 하는 게 유리하냐? 이거 질문하라는 거야. 아주 요즘 젊은 친구는 딱딱 이게 끊고 맺는 게 아주 정확해. 그래서 저는 얘기를 했죠. 공동명의로 하라. 결론부터 말하면 세법상 세부담 측면에서는 단독 소유보다는 공동 소유가 더 적어지면 적어졌지 늘어나지는 않습니다. 물론 종합부동산세 같은 예외적인 경우도 있을 수 있겠지만 기본적으로 단독 소유보다는 뭐가 유리하다? 공동 소유가 유리합니다. 물론 이때 단독 소유가 유리하냐 공동 소유가 유리하냐는 것은 여러분 세법상 세율에서 비례세율과 누진세율일 때의 비례세율은 한 사람의 명의로 하나 두 사람의 명의로 하나 차이는 없습니다. 그러면 세법상 공동 소유가 유리한 경우는 어떤 경우냐? 누진세율이 적용될 때입니다. 누진세율이 적용될 때는 하나로 모은 금액보다는 두 개로 나누는 금액이 과표가 적어지기 때문에 적용된 세율이 낮아질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결론부터 말하면 공동 소유로 유리한 경우는 어떤 경우다 여러분? 비례세율을 적용할 때가 아니라 뭐다? 누진세율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럼 우리 취득세는 비례세율이에요? 누진세율이에요? 비례세율이죠. 그러니까 취득할 때는 단독 명의로 하나 공동 명의로 하나 취득세는 변함이 없습니다. 근데 이걸 보유하다가 주택에 대한 재산세가 부과되면 주택에 대한 재산세는 누진세율이에요? 비례세율이에요? 에? 재산세, 주택에 대한 재산세는 누진세율이죠, 여러분? 네네. 너는 지져라, 시켜. 난 기억이 안 난다. 온통 하얀 백지다, 시켜. 누진세율이란 말이야. 재산세에서 주택에 대한 재산. 그러면 이때 누진세를 적을 때 한 사람 명이면 그 전체 개별 주택가격이나 공동주택가 전체 금액에 대해서 때리지만은 두 사람의 명의로 되면 어떻게 되는가? 나눠진단 말이야. 이렇게 누진세를 적용할 때는 두 사람의 몫으로 나눠져. 그다음 이걸 뭐 하면? 양도하면 누진세를 적용되는 양도세는 한 사람이 양도한 걸로 보는 것이 아니라 두 사람이 양도한 걸로 봅니다. 두 사람. 그래서 결론부터 말하면 단독 명의보다 뭐가 유리하다? 공동 소유가 유리합니다. 단 이거는 어떤 세율 체계일 때 얘기다? 누진세율 체계일 때다. 비례세율일 때는 나누나 안 나누나 차이가 없다는 얘기야, 여러분. 자, 그러다가 이렇게 예를 들어서 갑이 60%, 우리 40%로 뭐 했어요, 여러분? 공동 소유했어요. 근데 여러분 아시다시피 살다 보면 이런 일도 있고 저런 일도 있고 결혼 안 하신 분은 결혼에 대한 환상, 상대방 이성에 대한 환상을 갖고 있죠. 꿈 깨라. 3일 지나면 끝이다. 신혼여행 갔다 오면 게임 끝. 오바야. 이제 어장관리 들어갈 필요도 없고. 그래서 살다 보니까 뭐 하는 거야 이제. 찢어져. 그게 바로 뭐야 여러분. 공유권의 분할이죠. 더 이상 공동 소유로 하고 안 하고 청산하고 공동 소유 형태에서 뭐로 바꾸는 거야 이제 단독 소유로 바뀌는 거죠. 그래서 결론부터 말하면 공유권의 분할은 단순한 소유권 형태의 전환입니다. 즉 갑과 을이 공동으로 갖고 있던 걸 이제 각자의 길로 가자는 얘기죠. 찢어져! 그냥 갑은 갑대로 을은 을대로 갈 길 가자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무슨 형태로 바뀌는 거예요, 여러분? 단독 소유. 중재는 무슨 소유했다가? 공동 소유했다. 근데 여러분 여기 보세요. 분할하는 과정에서 소유권자의 변동은 있어요? 없어요? 없죠. 이게 공유권의 분할이라고. 한마디로 뭐 하는 거야, 여러분? 찢어지는 거야. 찢어져! 못 살아. 그런데 중요한 건 이겁니다. 분할하는 과정에서 지분율에 변동이 없다. 당초 몇 프로 갖고 있었어요, 갑은? 60. 그래서 몇 프로 갖고 왔어? 60%. 을 몇 프로 갖고 있으세요? 40%. 그래서 몇 프로 갖고 왔어요? 40%. 그러면 이거는 이렇게 시험에 나오면은 여러분은 이걸 보는 순간 뭐를 생각해야 돼요, 여러분? 지분율의 변동이 있으며 없으며? 없으며 라는 거를 출전이 여러분한테 얘기합니다.
지분율의 변동이 없는 분할. 이거를 우리는 뭐라 그러냐? 단순 분할입니다. 단순 분할은 단순히 공동 소유 형태에서 뭐로 바뀌었을 뿐이고 단독 소유 형태로 바뀌었을 뿐이지 실제 소유권자의 변동은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러니까 결론, 양도를 본다, 안 본다? 안 본다, 그 얘기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분할하는 과정에서 50% 대 50%를 가졌습니다. 몇 프로? 50%. 50대 50으로 가졌어. 50대 50으로. 그러면 60대 40, 60%대 40% 갖고 있다가 50%대 50%로 분할했대. 그럼 이건 출전이 여러분부터 뭐 얘기하는 거예요? 뭐 얘기하는 거야? 변동이 있다. 어떻게 변동됐어요? 어? 누구로부터 누구한테 몇 프로가 넘어갔어? 잘 봐야 돼. 시험에서는 갑으로부터 을한테 넘어갔어? 을로부터 갑한테 넘어갔어? 옹알이 하기 없기. 몇 프로가 누구로부터? 을한테 넘어갔잖아, 여러분. 이거 외우는 거 아니야. 이런 걸 자꾸 외우려고 그러는 분들이 계셔요. 아니 뭐가 어렵냐고. 60%대 60대 40으로 갖고 있다 50대 50으로 바뀌었으면 숫자가 바뀌었잖아. 그럼 숫자가 바뀌었다고 해서 지분의 변동이 있다. 누구한테 감소돼서? 갑한테 감소돼서 누구한테 넘어갔다고? 을. 그러면 지분의 변동이 있다, 없다? 있다. 이때는 양도를 본다, 안 본다? 본다. 누가 누구한테 양도한 거예요? 갑이 을한테. 몇 프로? 10% 아무것도 아니야. 뭘. 다만 이때 양도를 보는데 그 10% 초과 지급된 것에 대해서 대가를 받았으면은 유상양도, 대가를 받지 않았으면 무상양도가 되는 거다는 얘기죠. 결론 냅시다. 공유권의 분할이 나왔다. 그러면 여러분 제일 먼저 해야 할 일이 뭐야? 지분율의 변동이 있는지 없는지를 확인하셔서 지분율의 변동이 없다는 것을 무슨 말로 표현하냐면 단순 분할. 그러면 단순 분할은 다른 말로 지분율의 변동이 없다. 따라서 이때는 양도를 본다, 안 본다? 안 본다. 그러나 지분율의 변동이 있으면 그때는 지분율이 감소된 자로부터 지분율이 증가된 자에게 뭐 한 걸로 본다? 양도한 걸로 본다. 이때 양도소득세로 과세할 거냐 증여세로 과세할 거냐는 뭐를 가지고 따져라? 대가를 받았니 안 받았니. 그래서 초과 지급 10%한 것에 대해서 갑이 대가를 받았으면 무슨 양도? 유상양도. 그때 누구한테 과세하는 거? 갑한테 양도소득세 과세되는 거고, 갑이 10% 초과 지급한 것에서 대가를 안 받았다. 무슨 양도고? 무상양도. 그러면 누구한테? 을한테 10% 초과 취득세에 대해서 뭘 부과된다? 증여세가 부과된다. 그 얘기입니다. 이해되셨나요? 어쨌거나 지분율의 변동과 유무에 관계없이 단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취득세는 무조건 과세입니다. 뭐라고요? 취득세는 무조건 과세입니다. 그래서 공유권의 분할로 인한 양도는 양도소득세 관점에서 보는 거고, 공유권의 분할로 인한 취득은 어디 관점에서 보는 거다? 취득세. 취득세는 지분율의 변동이 없으나 있으나 무조건 취득으로 와서 과세한다. 그래서 옆에다 적으세요. 옆에다 적는 게 아니라 일단 287조 봅시다. 동그라미 3번. 자, 일단 양도소득세 정리할게요. 287조 동그라미 3번. 찾으셨어요? 예, 같이 봐요. 공동 소유의 토지를 밑줄 소유자 소유 지분별로 단순 분할. 여기 밑줄 소유 지분별로 단순히 분할. 여기서 무슨 얘기 나왔어요, 여러분? 단순 분할. 적으세요. 지분율의 변동이 없구나라는 거죠. 지분율의 변동이 없구나. 또는 공유자 지분 변경 없이 2개 이상의 공유 토지로 분할했다가 그 공유 토지를 다시 밑줄합니다. 소유 지분별로 단순 재분할. 꼭 무슨 말 나왔어요, 여기 다? 지분별로 단순.
지분별로 단수는 다른 말로 말하면 공유권의 분할이 지분율의 변동이 있다 없다? 없다 그 얘기죠. 그래서 여러분 공유권의 분할은 제일 먼저 뭘로 확인해야 된다? 지분율의 변동이 있냐 없냐를 보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거기다 적으세요. 참조 몇 페이지를 적으시냐면요. 저 취득세 표준세율 101쪽 적으시고요. 101쪽으로 있습니다. 이제 앞으로 양도소득세 공부하다가 취득세를 좀 봐야 되고요. 나중에 또 취득세 공부를 할 때는 뭐와 비교해야 된다? 양도소득세입니다. 왜냐하면 취득과 양도는 표리관계입니다. 표리관계. 동전이 앞뒷면 관계야. 그러면 여러분은 앞뒷면, 즉 도자나 수자 이거를 동시에 여러분은 취급해야 되기 때문에 실무 나갔을 때 하나의 경제 상황이 발생했을 때의 취득자한테 적용되는 취득세와 양도자한테 적용되는 양도소득세를 동시에 여러분이 말씀을 하실 수가 있어야 합니다. 그게 진정한 프로죠. 101쪽 갑니다. 101쪽에 보시면 여러분 박스에 제일 큰 게 뭡니까? 밑줄 공유권의 분할, 공유물의 분할. 그 밑에 뭐 있어요? 합유물, 총유물의 분할 있죠? 그래서 이거 묶으라고 했죠? 그래서 묶어갖고 공유권의 분할 그랬죠? 그럼 공유권을 분할할 때 표준세율은 몇 프로예요, 여러분? 2.3%죠. 그런데 거기 적혀 있죠? 참조 몇 페이지? 참조 안 적혀 있어요? 안 적혀 있으면 적으십시오. 113쪽 적으시고요. 그 옆에다 적으셔야 돼요. 참조 113쪽. 그럼 113쪽으로 오니까 이건 뭐냐면 여러분 특례세율 적용 대상으로서 표준세율에서 2%를 뺀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거기 동그라미 4번 공유물의 분할 또는 부동산 실권리자 명의 등이나 법률 제2조 1호 남목에서 규정하고 있는 부동산 공유권을 해서는 지분 이전은 이 취득일 때 이때는 무슨 세율 적용 대상이다? 특례세율. 표준세율에서 몇 프로 빼라? 2% 빼라. 그러면 공유권의 분할일 때 아까 표준세율 몇 프로였어요? 2.3% 했죠. 그러니까 결론은 공유권을 분할할 때에는 취득세 표준세를 2.3%를 과세하는 것이 아니라 2.3%에서 몇 프로 빼라? 2% 뺀 몇 프로 때려라? 0.3%로 과세하라 그 얘기입니다. 다만 거기 가려고 이런 말이 있네요. 등기부 등본상 본인 지분을 자 뭐하는 부분은 밑줄 여기죠. 지분 초과. 그 부분은 제외한다. 그러면 이 부분은 어떤 세를 때린 거냐? 초과분은 요거는 유상취득으로 보는 게 기본입니다. 물론 대가를 받지 않았으면 뭐로 봐야 되는 게 원칙이야? 무상. 그래서 아까 여기 그랬죠? 지분율의 감소가 일어났을 때에 대가 유무를 가지고 대가를 받았다 무슨 양도? 유상양도. 대가를 받지 않았다? 무상양도. 똑같다는 얘기야. 취득세도. 됐나요? 예. 그래서 요 정도로 오고요. 자, 다시 일단 나중에 또 설명드리니까요. 일단 빨리 나갑시다. 287조 다시 옵니다. 취득세 이해 안 되면 내버려둬. 일단 내버려둬. 안 되는 건 여러분 계속 잡고 있지 마. 넘어가. 그리고 다음 돌아오다 보면 또 처음 공부할 때 몰랐던 것이 한번 쭉 보다 보면 다 이해가 되는 부분도 있어요. 걱정하지 마시고요. 이해가 안 되는 부분 계속 붙잡고 있어봐 여러분 시간만 날아갑니다. 어차피 그 당시는 여러분 해결이 안 되는 거야. 해결 안 될 때는 시간이 가야 돼. 그죠? 시간이 가야 돼. 그래서 여러분 오십시오. 280쪽 오셨습니까? 287쪽 오셨어요? 자, 그럼 마무리할게요. 양도로 보자는 대표가 바로 세 가지 여러분. 환지 처분으로 인한 지목이나 지분의 변경이나 보류지 충당. 여기에 또 우리 이번에 개정된 거 토지의 경계 이용상 바로 토지를 분할하는 경우로서 교환하는 경우 법정 요건을 충족한 두 가지. 그 다음에 둘째 양도담보. 양도담보는 양도담보 계약 체결 시점을 물어보는지 상한일에 채무를 이행했을 때와 채무를 이행하지 못했을 경우로 뭐해서 구분해서 정리해 두셔야 된다 그랬죠. 그 다음에 셋째 공유권의 분할은 단순한 소유권 형태의 전환에 불과하기 때문에 양도로 보는데 안 보는데 안 보는데 이때 양도로 보지 않게 한 조건은 지분율 변동이 없어야 한다. 지분율 변동이 있으면 그때는 양도로 본다. 그래서 지분율이 감소된 자로부터 지분율이 증가한 자에게 양도한 걸 볼 때 양도소득세를 때릴 거냐 증여세를 때릴 거냐 뭐를 물어봐야 된다. 대가 유무. 정리되셨나요?
자, 요 세 가지만 하겠습니다. 요 세 가지만. 나머지는 내버려 두세요. 그러나 우리가 나중에 시험을 대비하기 위해서는 그 밑에 양도로 보는 경우와 양도로 보지 않은 대법원 판례 나와 있죠. 이거 여기까지 가셔야 됩니다. 여기까지. 이번에는 요 대판까지는 안 들어가고요. 예, 요 기본적인 내용만 정리하고요. 제가 설명을 드렸는데도 잘 이해가 안 된다. 그럼 여러분 288쪽부터 그림으로 보는 부동산 세법입니다. 예, 제가 이걸 만들고 나서 한참 그 당시에 세인세이션을 일으켰던 겁니다. 예, 세법을 그림으로 그리다니. 예, 넘어갑시다. 자, 그 다음에 293쪽 갑니다, 여러분. 자, 비과세 가겠습니다. 비과세 293쪽. 한번 집에 가서 읽어보시면요. 예, 다 이해가 될 거라고 저는 생각이 되는데 예, 꼭 그렇지만은 않더라고요. 예. 자, 여러분 비과세 갈게요. 현행 소득세법상 비과세는 세 가지입니다. 자, 박스 보십시오. 첫째, 파산 선고 처분 하나. 둘째, 일정한 요건을 충족한 밑줄 농지의 교환이나 분할. 셋째, 1세대 1주택과 그 부수 토지입니다. 이게 현행 소득세법상 비과세 종류고요. 그래서 현행 소득세법상 비과세는 몇 가지가 있다? 세 가지가 있다. 옆에다가 여백에다가 농지의 교환이나 분할, 요거는 비과세인데 여러분 요거와 비교해서 정리할게. 옆에다가 좀 적어 놓으십시오. 농지의 대토. 둘째, 8년 이상 작용한 농지. 그러니까 농사를 8년 이상 짓다가 8년 이상 농사 짓다가 그 농지를 매도해버리면 그 얘기예요, 여러분. 그러면 요 두 가지는요, 여러분. 요 두 가지는요. 농지 대토와 8년 이상 작용한 농지 양도는 소득세법상 비과세 대상이 아니라 조세특례제한법상 얘는 면제 대상입니다. 비과세 대상이 아니라 뭐라고 여러분? 면제 대상이랍니다. 면제. 여기서 면제라는 것은 100% 감면을 받는 걸 말합니다. 감면 비율이 몇 프로인 걸 말한다? 100%. 감면은 어디서 감하는 거예요, 여러분? 산출세액에서 감하는 거죠. 그래서 뭐가 나면 과세표에다가 세율을 곱해서 뭐가 남은? 산출세액이 남은 요 산출세액에서 세액을 감면하는 거죠. 이때 해당 법에 따라서 50% 감면하라. 50% 감면하라. 그러면 요 산출세액에 몇 프로 빼주란 얘기야? 50%를 뺀 금액을 납부하라 그 얘기죠, 여러분. 이해되십니까? 그런데 지금 면제는 다른 말로 뭐를 말한다? 100% 감면. 그러면 100% 감면이라는 것은 산출세액이 얼마 나왔든지 그 나온 세액의 100%를 무조건 다 뭐하라는 얘기야? 빼주라는 얘기죠. 그러면 납부할 세액이 얼마 되는가? 제로가 되는 거죠. 그럼 역시 내는 게 있어 없어? 없죠. 그러면 비과세나 면제나 내는 세액은 있다 없다? 없다. 그러나 차이는 엄청나다. 비과세라는 것은 납세 의무 자체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얘는 과세 대상으로 열거된 재산을 양도했다더라도 소득정책, 기타 경제정책 목적상 과세권자가 과세를 하지 않겠다고 사전에 과세권을 포기하여 법률에서 규정된 걸 바로 뭐란다 여러분? 비과세. 그러면 비과세는 아예 과세 대상 자체에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제외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비과세의 가장 중요한 특징은 납세 의무 자체가 발생되지 않습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비과세를 적용받는 자는 양도소득세 납세 의무자다 아니다? 아니다는 얘기입니다. 비과세 적용 대상자는 납세 의무자 자체가 아니란 얘기입니다. 그런데 감면이나 면제라는 것은 과세 대상으로 확정돼서 뭐까지 계산된 다음에 산출세액 계산해야 됩니다. 비과세는 세액 계산해요 안 해요? 안 합니다. 납세 의무 자체가 발생 안 했기 때문에. 그러나 감면이나 면제는 납세 의무가 발생해서 반드시 뭐를 계산하고? 산출세액을 계산하고 그
법률에 따른 감면 비율에 따라서 50% 감면, 10% 감면 이런 감면 비율에 따라서 면제는 몇 프로 감면? 100% 감면을 뭘 한다 여러분? 면제. 그러면 100%다 빼라니까 납부할 세금이 있다 없다? 없다. 그리고 얘는 반드시 신고를 해야 됩니다. 얘는 신고를 안 하면 감면 대상이라도 감면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심지어 면제 대상이라 하더라도 이거를 신고하면서 나 100% 감면받는다 라고 신고하면서 납부할 세금을 없겠지만 그 신고를 안 하면 얘는 신고 납부를 안 한 것이 되기 때문에 오히려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그래서 감면과 비과세는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그래서 일단 보시고요. 아니 나 몰라. 그러면 이렇게 농지 교환이나 분합은 무슨 대상이지만 비과세 대상이지만 농지의 대토나 8년 이상 작용한 농지는 비과세 대상이 아니라 조세특례자법상 무슨 대상이다? 면제 대상이다. 면제라는 것은 산출세계 몇 프로를? 100%를 감해주는 걸 말한다. 그래서 결론 100% 감면을 받으니까 내는 세금이 있다 없다? 없다. 비과세 낸다 안 낸다? 안 낸다. 그 내용은 똑같으나 비과세는 납세의무 자체가 발생 안 한 거다. 감면은 납세의무는 발생해서 반드시 뭘 계산하고? 산출세액을 계산하고 그 계산된 산출세액에서 일정한 비율로 차감하는 것을 말하면서 반드시 뭐 할 때만? 신고할 때만 혜택을 볼 수 있다. 신고해야 된다 안 해야 된다? 해야 된다는 얘기야. 감면 면제는. 이렇게 좀 봐두시고요. 자, 그래서 여기는 여러분 다 뭐죠? 여기는 하나같이 다 뭡니까? 예, 농지입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한테 말씀드리고 싶은 건 나중에 시험 합격하셔서 실무 나가셔서 내 중개 목적물이 뭐이면 농지면 이때는 여러분 잘 보셔야 됩니다. 세법상 각종 혜택이 부여될 뿐만 아니라 시감면 조례에 따라서도 혜택이 주어지기 때문에 그 농지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군 감면 조례들을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잊지 마세요. 일단 이렇게만 정합시다. 농지는 세법상 무슨 대상이다? 우대 대상이다. 이거 농지를 취급하면서 이거를 정리를 안 해놓고 공인중개사 하시겠다. 그러면 정말 뭐라고 표현해야 될지 잘 모르겠지만 그리워. 군인이 총을 못 쓰는 거와 똑같은 거야. 자, 그래서 여러분 농지 교환이나 분합. 그럼 봅시다. 파산 선고는 여러분 결론은 이겁니다. 경제적 무능력자입니다. 경제적 무능력자. 법률상 무능력자 제도 민법에서 배우셨죠? 의사 무능력자, 행위 무능력자. 의사 무능력자 대표를 누구로 들었어? 개. 있죠? 네. 또 유아자 있었죠? 그 다음에 행위 무능력자 세 가지가 있었죠? 미성년자, 한정치산자, 금치산자. 다 무능력자 제도죠? 얘들은 보호대상이죠? 보호대상이잖아. 그래서 법률에서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면 이러한 행위 무능력자나 의사 무능력자의 행위에서 뭐를 주장할 수 있어요, 여러분? 무효나 취소를 주장할 수 있죠? 의사 무능력자 뭘 주장할 수 있고? 무효, 취소. 막 찔러봐 일단. 둘 중에 하나니까. 응? 의사 무능력자는 뭐를 주장할 수 있고? 무효야, 취소야? 행위는? 네. 자, 의사 무능력자는 사후에 권리를 구제하기 위해서 뭐를 주장할 수 있고? 무효를 주장할 수 있죠. 맞아요. 행위 무능력자는 뭘 주장할 수 있어요, 여러분? 취소죠, 취소. 기본인데 민법에서 배우셨으면. 그래서 저 예전에 공부할 때는 이걸 맨날 헷갈렸어요, 저도. 근데 이렇게 정리하니까 그다음부터 안 까먹더라고. 어떻게 배웠냐면은 의무, 행치. 그러니까 그다음부터는 10년이 지나나 20년 지나나 안 까먹더라고요. 그게 뭔데? 그러면 돌아버리는 거야. 뭐? 의무, 행치. 그죠? 그래서 민법상 무효 사유가 많아요? 취소가 더 많아요? 무효가 더 많죠? 취소가 적죠? 여기다가 취소를 하나 하는 게 여러분 대표인 것이 바로 뭐죠, 여러분? 사기, 강박, 착오. 그게 아니면 나머지 다 무효로 돌려버리면 거의 맞아. 까불고 있어.
그렇게 하니까 그다음부터 시험을 찍을 때마다 맞춥니다. 무효인지 취소인지 헷갈릴 때 그냥 뭐 의무 행치에다가 사기강박 차고 취소 이러니까 그다음부터는 몰려들어도 그냥 그거 가지고 구별하니까 거의 맞더라고. 죄송합니다. 자, 이렇게 법률상 무능력자 제도가 있다면 법률상 무능력 제도가 있다면 경제상 무능력자, 그게 바로 뭐라는 얘기 여러분? 파산선거처분제도입니다. 파산이 뭔지는 알잖아요, 여러분. 망해버린 거야. 그죠? 한마디로 아, 나 파산됐어. 망했다는 얘기야. 그러면 이거는 뭐로 말하냐? 더 이상 채무를 이행할 수 있는 없는 경제적 무능력자입니다. 경제적 무능력자. 채무를 이행할 수 없는 경제적 무능력자. 예전에는 법인한테 파산선고 때렸지만 지금은 개인도 파산선고 때리죠. IMF 터진 이후로 개인이 파산 신청 막 하잖아. 그래서 요즘 버스나 어떤 전철 타면 공익광 보면 뭐 무슨 개인 회생, 채무 면제, 무료 상담, 법무사 누구누구 콜? 그래서 콜하면 절대 무료는 아닙니다. 세상에 공짜가 어디 있어. 무료가. 그거에 바로 여러분. 그래서 파산 선고 처분하게 되면 야, 채무자가 나 더 이상 못 갚겠어. 배째 그러는 거야. 그럼 이제 째는 게 바로 파산 선고 처분이죠. 그래서 법원이 무슨 선고를 때려? 파산 선고 처분 때립니다. 그럼 얘는 이제 더 이상 채무를 이행할 수 없는 경제적 무능자가 됩니다. 이러면서 채무 면제를 신청하는 거죠. 나 못 갚으니까 면제시켜줘. 그러면 법원이 파산 선고를 하게 되고요. 파산 선고가 있게 되면 얘는 더 이상 채무를 이행할 수 없는 경제적 무능자가 되기 때문에 파산 선고 처분자라는 주운 글씨가 쫓아옵니다. 그래서 개인 신용 정보하면 파산 선고 처분자라는 붉은 글씨로 딱 신용 정보에 뜹니다. 그러면 이분은 금융거래에서 신용거래를 할 수 없게 됩니다. 그러니까 뭘 줘야만 파산 선고 처분자가 딱 뛰어난 거야. 파산 선고 받으면 여러분 상당히 법률상 제한을 많이 받습니다. 거주지 이동도요 힘들고요. 심지어는 우편, 펌 이런 것도 검열 대상이 되기도 합니다. 좋은 게 아닙니다. 빚 갚는 안 갚는 게 좋은 게 아니라. 그래서 이렇게 파산 선고 때리면 그 전에 이 채무자가 담보 제공한 부동산을 법원이 선임한 파산관리재단에서 그 담보 제공한 부동산을 경매나 공매를 통해서 뭐 해버립니까? 채무자 담보 제공 부동산을 매각해버리죠. 그 매각 대금을 가지고 누가 갖고 간다? 채권자한테 배분합니다. 그러니까 채무자인 양도자한테는 갈 돈이 있어 없어? 없어. 그래서 어차피 경제적 무능력자한테까지는 양도소득세 때리겠다 안 때리겠다? 안 때리겠다. 그래서 결론 냅시다. 무조건 아니 나 몰라. 그냥 파산 선고는 과세한다 안 한다? 안 한다. 자, 그다음에 두 번째 농지 뭡니까? 교환 또는 분할입니다. 교환은 농지 간에 서로 맞바꾸는 거죠. 맞바꾸는 겁니다. 분합은 뭡니까? 분합은 뭡니까? 분합은 분필, 합필의 합친 말입니다. 분은 뭐고? 분필. 합은 합필. 그럼 이거는 뭐를 말하는 거죠? 한 필지를 두 필지로 나누는 게 바로 뭐고? 분필. 두 필지를 한 필지로 합치는 걸 뭐라는 거고? 합필. 그래서 여러분이 필지냐 획지냐 이거는 어디서 배우시는 거고? 학계론에서 배우시는 거죠. 그래서 법률상 소유권의 개념으로 말하는 걸 우리 뭐라 그러는 거? 필지. 경제상 사용 개념, 이용 개념을 하는 게 뭐고 여러분? 획지. 그래서 여기서 바로 분할은 뭐를 말한다? 필지를 말한다. 그래서 한 필지를 두 개로 나눴다. 뭐야? 분필. 이 분필이 아니야. 두 개의 필지를 하나로 합쳤다. 뭐야 여러분? 합필. 그거 하는 과정에서 소득세법에서 정하고 있는 일정한 요건을 충족하면 과세한다 안 한다? 안 한다. 그래서 그 요건이 다음 페이지에 두 가지가 나왔죠. 1번과 2번. 자, 1번과 2번 묶으시고요. 이 두 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됩니다. 지금 외우실 필요는 없습니다. 시험에 안 나올 테니까. 다만 적어놓으세요. 이 두 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됩니다. 왜 안 나오냐? 이미 시험에서 개별 문제로 최근에 두 번 나왔습니다. 요 1번 요건과 2번 요건을 따로따로 물어보는 문제가 두 번 나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올해 나올 가능성은 99%는 없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그래서 이나 여러분은 1번과 2번 두 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하면 된다라는 것만 보시면 됩니다. 다만 조건을 한번 눈으로 본다면 교환 또는 분합하는 밑줄 맞힐까요? 쌍방 토지 가액의 차액이 큰 가액이 얼마? 4분의 1 이하. 이 조건과 AND입니다. AND가 2번입니다. 근데 2번을 보니까 기역, 니은, 디귿, 리을 몇 가지가 있습니까? 네 가지가 있죠. 이 네 가지는요.
동시에 충족하는 것이 아니라 네 가지 기역, 니은, 디귿, 리을 중 하나. 그러니까 의미만 설명드릴게요. 1번과 2번이 모두 충족한 농지의 교환이나 분합일 때 비과세하겠다는 얘기 여러분. 근데 요때 이 동그라미 2번은 기역, 니은, 디귿 또는 리을 중 하나에 해당이 돼야 된다 그 얘기입니다. 그럼 1번은 뭐라는 얘기 여러분? 교환하거나 분합하는 쌍방 토지 가액의 차액이 쌍방 토지 가액의 뭐? 차액. 그 중에 둘 중에 어떤 가액? 큰 가액의 얼마? 4분의 1 이하이어야 한다. 그럼 요거는 뭐를 말하냐? 교환 또는 분합하는 토지 가액의 차액이 커야 된다, 작아야 된다는 얘기야. 의미를 하셔야 되죠. 쌍방 토지 가액의 차익이 큰 가액의 4분의 1 이하야 한다는 것은 교환 또는 분합하는 토지 간의 가격 차이가 커야 된다, 작아야 된다. 여러분, 교환할 때 시세가 비슷한 것끼리 교환해? 차이 나는 거와 교환해? 비슷한 놈끼리 교환하잖아. 그러니까 차액이 커야 된다, 작아야 된다. 작아야 된다. 큰 가액이 얼마? 4분의 1 이하 된다. 즉 다른 말로 말하면 가액이 어떤 것끼리? 비슷한 것끼리 해야 된다. 그 얘기입니다. 보셨어요? 뭘 그렇게 살살 들어오세요? 고마워요. 지금이라도 와줘서. 여기 봐. 칠판 봐. 뭘 봐. 자, 갑과 을 간의 농지를 뭐 하기로 했대, 여러분? 교환하기로 했대. 어이, 동생. 어떻게 작년에 농사 잘 졌는가? 아따, 작년 허브지게 망해버렸구만. 그려? 나 이번에 좀 바꾸려고 그려. 뭘로? 그래서 나 이번에 딴 거 주려고 그려. 나도 딴 거 줄까 하는데요. 그러면 우리 바꿀까? 그려. 그래갖고 이제 바꾸는 거야. 갑과 을이 A 농지와 B 농지. 자, 그럼 이때 이 교환이 일어날 때 양도소득세가 과세가 원래 교환은 양도를 본다 안 본다? 교환은 양도를 본다 안 본다? 보는 거죠. 양도로 보는 대표 선수를 했잖아요. 양도는. 아니 저희 교환은. 그래서 제가 책에도 교환과 대물변에 시뻘겋게 동그라미 쳐놨어. 책에는 다 표시돼 있어. 그래서 교환은 원래 과세를 해야 되는데 안 해야 되는데? 해야 되는데 이것이 농지의 어떤 경제적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한 교환이지 실제 토지의 매매 차익을 위한 교환은 아니다는 얘기야. 그래서 일정한 요건을 충족하면 과세하겠다 안 하겠다? 안 하겠다. 이때 첫 번째 조건이 뭐다고? 교환하는 토지의 가액의 차액 얼마? 얼마가 1,000만 원이 이 둘 중에 어떤 놈? 큰 놈. 이 큰 놈 얼마? 1억 원에 몇 프로? 4분의 1. 그러니까 얼마야? 2,500만 원보다 더 커야 된다, 작아야 된다? 작아야 된다. 그 얘기야. 이해되세요? 1억 원에 4분의 1이 얼마? 2,500만 원보다 차익이 크다, 작다? 작다. 그러면 결론 여기 봐, 여기 봐. 왜 올라가지 말고 1억 원짜리 얼마짜리 교환하는 거 지금? 9천만 원. 거의 비슷하죠? 차이는 있지만. 그러면 된다는 얘기야. 그런데 예를 들어서 이게 6천만 원짜리야. 얼마? 자기는 1억짜리를 주는데 상대방한테 얼마짜리 넘겨봐도 6천만 원 넘겨받는다고. 6천만 원짜리. 그러면 현금 청산이 일어나지 않느냐? 이런 교환은 일어나 안 일어나? 현금의 청산이 없는 한 1억 원짜리 6천 원짜리 맞바꿔 안 바꿔? 자, 여러분짜리 자 지갑에서 만 원짜리 꺼내보세요. 만 원짜리 꺼내봐. 그러면서 제가 여러분한테 교환하자고 그래요. 지폐 간의 교환. 그러면서 저는 1,000원짜리를 내놔요. 여러분은 얼마짜리 내는데? 만 원짜리. 그러면서 제가 1,000원짜리랑 바꾸제. 여러분 바꿔요 안 바꿔요? 여기서 이제 인간성이 나오는가. 우리 선생님 바꾸자고 할 때 뭔가 이유가 있겠죠. 바꾸는 사람은 시험에 반드시 합격할 것이요. 네가 뭔데? 그러면서 버티는 사람은 조금 그려. 시험에 꼭 합격하세요. 이해되세요 여러분? 자, 1억짜리와 9천만 원짜리 교환할 때는 서로 비슷하죠 여러분?
일치는 되지 않지만 토지의 개별성을 해서 일치가 되는 건 없을 거 아니야. 그렇죠? 그래서 뭐 부동산은 일물일가의 법칙이 배제되는 가격이라며. 일물일가의 법칙이 적용돼 안 돼? 부동산은 안 되죠. 왜 안 돼요? 개별성, 고유성이라는 부동산의 물리적 특성으로 인해서 그러잖아. 그러니까 시가가 절대 일치가 될 수는 있어 없어? 없죠. 그러니까 가격대가 어떻게 하면 비슷하는 건 인정해 주겠다는, 일치가 안 되더라도. 그런데 그 차익이 여러분 1억짜리와 9천만 원짜리 교환할 때와 1억짜리와 6천만 원짜리 교환할 때 말이 돼 안 돼? 이거는 안 되죠. 그럼 얼마의 차익은? 요 차익은 얼마? 4천만 원. 둘 중에 큰 가액 얼마? 1억에 얼마? 4분의 1 얼마? 2,500만 원보다 차익이 더 크죠? 그러면 이때는 법정 요건을 충족한 걸로 본다, 안 본다? 안 본다. 야, 이렇게 교환하겠냐? 이렇게까지 교환한다는 것은 뭔가 이 비과세 규정을 악용하겠다는 취지를 보겠다는 얘기입니다. 이해하십니까? 네, 그래서 결론. 농지의 교환이나 분합에 대해서 뭘 받으려면, 비과세를 적용받으려면 첫 번째 조건, 교환 또는 분합하는 쌍방 토지 가액의 차액이 큰 가액의 얼마? 4분의 1 이하이어야 한다. 다른 말로 말하면 가격 차이가 커야 된다, 작아야 된다? 작아야 된다. 비슷한 것끼리. 이 교환도 어떻게 한 거라 여러분? 비슷한 것끼리. 의미 이해하십니까? 예, 의미만 이해하시면 돼요. 아, 가격 차이가 커야 된다, 작아야 된다, 작아야 된다. 그 다음에 나머지 기역, 니은, 디귿, 리을 네 가지 모두 충족해야 되는가? 네 가지 중 하나만 충족하면 되는가? 하나만. 그래서 기역 보세요. 그냥 눈으로만 보세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국가 개입이네. 니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아, 그래서 기역과 니은은 국가 등이 개입한, 예, 기역은 국가 등이 시행하는 사업이고요. 니은은 국가 등이 소유하는 토지와 교환 또는 분합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디귿 농어촌 정비법, 농지법, 농어촌 공사비, 농지관리기획법, 농업협동조합법 다 뭐에 의해서? 법률에 의해서 교환 또는 분합합니다. 그래서 기역, 니은, 디귿 묶으시고요. 국가 등에 개입되거나 법률에 의한 교환 또는 분합입니다. 그래서 얘는 시험에 안 나옵니다. 시험에 나오면 리을이 나옵니다. 농담이 아니라, 거짓말이 아니라 제가 그 전에 강의를 하면서 만약에 이 농지의 교환 또는 분합이 시험에 나오면 딱 두 가지를 물어볼 것이다. 첫째, 요 가액 차익이 4분의 1 이하 된다는 거. 그 다음에 동그라미 기역, 니은, 디귿, 리을 중에서 기역, 니은, 디귿은 안 물어볼 거다. 그 대신 리을은 물어본다 그랬어요. 예, 그게 2년간에 걸쳐서 시험에 그대로 나옵니다. 그래서 리을, 밑줄. 리을의 가장 중요한 특징은 경작상 필요입니다. 이게 포인트입니다. 왜 리을이 나올 수밖에 없냐면 경작상 필요는 누가 경작상 필요로 하는 겁니까? 예, 농지 소유자의 자발적인 의사입니다. 기역, 니은, 디귿과 리을의 차이점은 기역, 니은, 디귿은 국가 등이 개입됐거나 법률이 한 경우지만 리을은 농지 소유자의 자발적인 의사하에서 하는 겁니다. 그게 가장 큰 차이점입니다. 우리 바꿀 거야? 그거요. 지들이 원해서 하는 경우입니다. 이게 차이점입니다. 그러니까 시험에 나온다면 리을밖에 나올 수밖에 없다 그랬죠. 그러면 경작상 필요해서 뭐 할 때는 동그라미 교환. 뭐가 없어요? 분합이 없어요. 기역, 니은, 디귿은 교환 또는 분합이었는데 경작상 필요할 때는 뭐밖에 없다고 해요? 교환밖에 없다. 그리고 진짜 중요한 건 그 다음에 나오는 단서입니다. 다만 교환에 의하여 새로 취득하는 농지를 최소한 몇 년 이상? 3년 이상 농지 소재지에서 거주하면서 뭐 해야 된다? 경작할 때만 혜택을 주겠다. 그 얘기입니다. 이게 중요하다고 그랬어요. 이걸 적으세요. 사후관리. 니들이 원해서 바꾼 거 아니냐? 그러면 바꾼 목적대로 해당 농지에서 최소 몇 년 이상을, 3년 이상을 재촌작용하라. 그 얘기입니다. 리을의 가장 중요한 건 그겁니다. 바로 사후관리 들어간다. 네, 그래서 이게 이미 시험에 나왔기 때문에, 노출됐기 때문에 저는 여러분들 감히 말씀드리기를 올해 나오기는 틀렸다. 이미 4년 전, 5년 전에 나왔기 때문에.
그래서 최근에 나왔기 때문에 여러분은 의미만 확인하시고요. 자, 295조 3 제일 중요한 거죠. 1세대 1주택과 그 주택 부수토지 별표 3개 시뻘겋기 전에 시뻘겋게 좀 칠해라. 아, 이렇게 책을 이쁘게 쓰냐. 자식한테 물려줘? 아니야. 실무 나가서 책장에 꼽아둘까? 아니야. 매년 사야 돼, 세법책은. 별표 3개 시뻘겋게 시험에 반드시 나옵니다. 예, 그래서 요 반드시 나오는 부분은 조금 쉬었다 들어갔습니다.